청와대에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야 대변인의 말을 듣는 게 국민의 말을 듣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인상적인 인사말을 남겼는데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대선 이후에 원내대표를 또 새로 뽑았습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신임 청와대 대변인 네. 박수현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권을 창출할 때 팀과 또 정권을 운영할 때의 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또 경우도 언론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의원 경험도 있고 또 나름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보완 성격도 네. 있고 물론 안희정 지사를 이제 경선 때 도왔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베스트 팀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초반 인사의 원칙에 따른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후문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좀 기용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몇 명 안에 들어있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박수현 신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현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변인의 역할이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건조한 소통에만 의지하지 않고 따뜻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꼼꼼히 경청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박수현 신임 대변인 안희정 지사 측을 경선 때 도왔던 인물인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기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의미를. 글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각의 그 포스트에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한번 낙선도 하고 당선도 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낙선 시절의 어떤 어려움과 또는 정치 의정 경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대국회 관계라든가 또는 이제 그 대여당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청와대에 이제 의중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권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는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나온 인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위원회 문 대통령이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지시했고 이제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 검교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했던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장관급 예우를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작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에서 아마 유일하게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아깝게 낙선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경험과 국정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인사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이 현재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 경험과 또 의정 경험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당과 청와대에서 인선과 관련해서 약간의 갈등, 마찰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인가요?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은 당대로의 인사가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의 인사가 있는데 다만 범여권 차원에서 좀 더 유기적인 그 협조랄까요? 또는 이제 의견 교환이랄까? 또는 조율이랄까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정권 초반이다 보니까 그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은 당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이 안 된다. 당이 추천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꼭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재풀에 또 제한을 받는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정권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 인사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났어요. 며칠 전에는 갔다가 건강 그 이유로 만나지 못했었죠. 그때 못 만나면서 이제 뭔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은 뭐 참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진만 봐도요. 꽃을 전달하고 환하게 포옹하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원래도 잘 알던 사이고요. 네. 또 동문이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우여곡절이랄까요? 뭐 네. 일부의 좀 뭐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이라는 차원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 서로 협조와 어떤 그 뭐 경쟁 이런 네.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요즘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친문계 인사들의 눈에 그렇게 띄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또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죠. 네.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는데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퇴장합니다. 패권이나 친문, 친노 프레임과 삼철이라는 낡은 언어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는 뭐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본인을 위해서 뭐 헌신적으로 노력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표현. 특히 정권 초반에 특히 이런 그 인사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인재가 넘쳐나니 이제 빈손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아마 이런 분들이 언젠가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다만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그 정권 초반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을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역할을 네. 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면에 양정철 전 국정 홍보기획 참여정부 때 홍보기획 비서관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 또 양정철 전 비서관, 전해철 전 의원 해서 전해철은 지금 의원이죠. 지금 네. 의원에서 이른바 삼철이라고 삼철이죠. 예. 삼철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삼철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전 정권의 공교롭게도- 문고리 3인방하고 약간 이렇게 예. 비교가 되는.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름에 다 철자가 들어가는 네.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측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잘 활용이 되면 그 권력의 운용에 있어서 빈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네. 잘못 이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봐왔듯이 가장 최악의 경우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결국 권력자의 의지와 어떤 그 방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정권 초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와 정권을 운영하는 차원. 아마 최재성 전 의원이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정권을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운용하는 사람과 창출하는 사람은 좀 역할이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교수님 지금까지 평가는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과 정권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 이게 분리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지금까지. 뭐 전반적으로는 뭐 아직 내각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초반에 보인 것은 상당히 신선하고 네. 뭔가 그 전 정부와 일단 당장 대비되는 부분에서 네. 좀 역동성이 강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실패해서 또 반면 교사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찾아가서 화면에 나왔군요. 초등학교 양천구의 은정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이 저 친근한 대통령 모습에 사인 받으려고 지금 종이를 내미는 모습이고요. 네. 이 사진은 저 학생은 이제 저 사인 받을 종이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방을 뒤지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종이 찾을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네. 영상이 있군요. 네. 아이들과 일일이 이 친구가 그래서 찾았군요. 네. 그래서 사인을 해주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추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건 이제 나봉균 선생님 가장 어제 방문한 초등학교에서 오래 봉직한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어제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예. 카네이션을 네. 달아주는 아마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방문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는데요. 네. 뭐 나름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특히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점심에는 그 한반도 4강 그리고 EU 특사 5명과 오찬을 가졌었죠. 네. 네. 아주 상당히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특사 외교, 언론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지금 주변국과 또 중국, 일본의 경우에는 현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고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물급들로 또한 나라별로 일종의 전문성을 좀 살렸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 상징성과 어떤 전문성이 겸비
준비된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고 이분들이 각 나라에 가서 결국 이제 국익을 어떻게 수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드와 그 이후에 어떤 후폭풍 문제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현안 등 또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이해찬 의원, 오늘적으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이제 미국 특사로 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아마 문 대통령 친서를 갖고 간다. 오늘 청와대가 방금 전에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청와대 퍼스트 독으로 임명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소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그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청와대 이사는 안 왔나 봐요. 네, 그죠? 오늘 처음 모습이 공개된 거죠. 모습이 공개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유기견인 거죠? 네네. 네. 아마 귀여운데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기견이 이른바 퍼스트 독 대통령의 계로 이렇게 반려견으로 청와대 같은 데 들어오는 건 처음인가 봅니다. 네. 자,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늘 원내대표 새로 뽑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났고, 국민의당은 지도부가 전부 사퇴했기 때문에 새로 뽑았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9대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15명 중에 61표를 얻어서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친문계로 아무래도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개혁 성향이 아주 뚜렷하죠.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라 이런 여러분들의 명령으로 알고 손잡고 뚜벅뚜벅 함께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생 적폐에서 상표 인사로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원내대표로서 온몸을 바쳐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원내대표로 광주가 지역구죠. 사선의 김동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일전에 비대위 위원장을 해서 잘 했었죠. 네. 39표 가운데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김관영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메디케어 정부 3기도 2달 동안 협상하고 막판에 17시간 협상을 통해서 185쪽짜리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태의 진정한 연정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두 당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제안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협치 넘어서 이제 연정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입장을 마치 우리가 장관을 기다리는 듯한 저 내각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오늘은 연정한다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사실 이제 생존의 문제가 지금 걸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두 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이고 또 김정철 신임 원내대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도 어떻게 이제 국민의당의 좌표를 설정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는데 을지로 위원장으로 불렸었죠.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을지로 위원장. 을지로는 이제 길 잃음 을지로가 아니고 갑을 관계할 때 그 을지로를 이야기하는데 우원식 의원 자체가 노동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 협상을 통한 어떤 조정 능력을 상당히 인정받아온 걸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범친문계이지만 아무래도 친문 직계에 가까웠던
나왔던 홍영표 의원을 뭐 7표 차로 이제 제낀 거거든요. 네.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원내대표 재수를 한 건데. 그때도 7표 차이로 떨어졌었잖아요. 7표 차로 졌다가 이번에 7표 차로 이겼네요. 했습니다. 네. 뭐 61대 54기 때문에 거의 뭐 대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당장 일단 그 국무총리 인준안부터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산적한 대통령 그 의제들의 입법화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력과 협상력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의원식 의원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홍영표 의원은 아무래도 친문 쪽 이 표현을 물론 싫어하지만 예. 친문 쪽으로 분류되고 우원식 의원은 뭐 개혁 성향에 물론 뭐 친문 세력과 그렇습니다.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닌데요. 예. 네,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보면 비문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네. 뭐 비문이라고 딱히 구별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좀 그 친밀도의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굳이 분리를 한다면 네. 뭐 그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보면 취재 현장에서 보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을지로위원회, 의뢰 지휘를 위한 위원회 보면 그 활동안이라고 늘 뭐 편의점이나 택배 문제 그리고 현장 취재 나가 보면 늘 현장에 와 있었어요. 네. 약자들의 네. 상징이 을인데 네. 그 약자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네. 일관성을 네. 유지해온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오늘 또 신임 원내대표 4선의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잖아요.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장 과제는 일단 그 좌표 설정일 것 같습니다. 그 40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호남을 같이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의 그 원심력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호남 출신 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호남에서 대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호남에서는 상당히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협조하고 어느 정도는 견제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서 이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아마 총리 인준 표결과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장관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개혁 입법 등의 과제를 놓고 실랭이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은 국민의당 자강론을 좀 우선하되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통합론에 대해서는 양당 내부에서 다 그렇게 불만이 터져나와서 정책 연대론으로 선회하는 아마 분위기라고 가장 하던데요.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통합이나 연대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서로가 지금 그것부터 논의하거나 또는 고집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년 1년 후쯤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도당 모두 양당이라고 하는 거대 그 양쪽 당으로부터 이제 받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두 당이 먼저 뭐 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조할 사안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서 김동철 이제 신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정부가 연정을 제안하면 뭐 좋은 제안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했단 말이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 물론 뭐 이렇게 딱 자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정이나 협치가 더 가까워 보입니까? 아니면 바른정당과의 협치가 더 가까워 보입니까? 일단은 아마 정책적 연대라고 표현할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바른정당보다는 아마 국민의당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민주당 듭니다.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예. 네.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이제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는 이겼지만 대선에서는 패한 꼴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수세에 있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하느냐,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협력과 어떤 경쟁의 정도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내각에 임용될 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있다고 물론 보십니까? 이제 그때 과연 어떤 정책들을 국민의당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 포스트를 중심으로 아마 내각과 관련한 인선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관계 설정에서 상당히 그
행보가 대조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그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강한 야당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네.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개혁 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그 사이에서의 어떤 좌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과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 30여 명이 모여서 네. 정확하게 친박 탓 극우 프레임을 못 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모이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30명이 모여서 초선 의원. 초선 의원이 30명이 모여서 네. 생즉사 사즉생의 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방향 설정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대안은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네. 또 징계가 해제되는 걸로 보여지는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네. 부분이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 쪽도 생각이 특별히 있는 것 본인이 같고 뭐 아직 명확하게 네. 그 거취를 언급하진 네.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그리고 거대 정파인 친박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하면 어느 쪽에 우세를 점치십니까? 아무래도 조직력의 측면에서는 친박계가 일단은 조직력은 상당히 우세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얼마나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가 네. 생각이 되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변신은 결국 그 보수의 변신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얼마나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대 박명호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또 문재인 대통령 신임 인선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